한 군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박병장의 자살 사건이 급상승했고요. 그리고 쏟아지는 댓글 가운데 항상 존재하는 관종 악플러.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던 지용 또한 이 소식을 알게 되죠. 그 며칠 전에 타령하고 자살한 군발 있잖아. 걔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레나에게 악플을 달게 됩니다. 레나의 발언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지용뿐만 아니었고 분노한 네티즌은 그녀의 신상을 쉽게 털어버리지만 그걸 오히려 즐기고 있죠. 김치남 지들 족부심만 건드렸다 하면 개떼처럼 달려들지. 영원히 종물과 아닥, 군발이 지군 현명한 선택인 듯. 이런 이슈로 먹고 사는 BJ 준열은 이게 그래 어서 들어와. 현실에서 레나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인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맞잖아. 무슨 미나 형 집 202호 맞죠? 문 열려있는. 호기심으로 따라온 지용. 하영아. 그런데 레나의 집에 먼저 들어간 준열이의 비명소리가 들리게 되었죠. 씨발! 그곳에서 그들을 반기는 건 죽은 사람들을 보고도 사진부터 찍는 미친놈 사이에서 가장 멀쩡했던 지용은 재빠르게 구출을 시도하지만 용민아! 가위! 레나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고 죽었어요. 씨발 뒤질라면 혼자 뒤지지. 씨발 우리 왜 불러가지고. 저희 일단 신고부터 하죠.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용민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왜? 아이 집어야 된다고 아까 쓴 거. 그런데 이들의 추악한 행동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 방송 나가고 있다고? 뭔 방송? 야이씨 군발이 노트. 이어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경찰 준비하네? 다 남아 이런 거. 하지만 수사를 받고 나가는 도중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잠깐만요. 그래 지금 시체랑 같이 있다니까. 이거 세탁기 소리인데? 아니 자살할 사람이 세탁기를 돌리나요? 아저씨, 그 자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고 그날 이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레나의 죽음의 화살은 지웅에게 향하고 있었고 빠르게 신상이 털리고 맙니다. 왜? 아 뭔데 씨발 죽어. 야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뭐 신고한다고 뭐 어떻게 되냐? 최종 합격 후에 꺼내려고 했던 핸드폰을 켜보는 지웅. 혹시나 해서 핸드폰을 열어보지만 이미 핸드폰까지 다 털려버린 상태. 이거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냐? 분명히 뭐가 있는데 범인 우리가 잡지? 그럼 특채야. 시험 안 봐도 돼. 너 이거 진짜 타살이라고 생각해? 확실해. 이런 가설이 나온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나보다 심한 독설과 악플로 유명했던 백화. 백화라고 있어. 키보드 워리어인데 악나라고 되게 유명해. 원정대와 함께 조사를 해보니 유명했던 키보드 워리어 닉네임 백화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말인즉슨 민하영에게 원한을 품었던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죠. 이들은 민화영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파트로 향합니다. 막상 아파트를 직접 조사해보니 2층인 줄 알았던 민하영의 집을 여기 뭐야? 여기 2층 아니에요? 상가 옥상과 연결되어서 맘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설상가상이죠. 열립니다. 그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겠네. 민하영의 컴퓨터를 열어보니 자신이 몰락시킨 유명인들을 폴더로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의심스러웠던 사람은 장세민이란 사람입니다. 민하영이 죽자 장례식장 사진을 올리며 비꼬기까지 한 유명 유력 용의자였습니다. 기가 씨발 커뮤니티에서 침묵질하. SNS에 올라와 있는 장세민의 차를 사건 당일에 보았다는 현피 원정대 멤버가 나타납니다. 이 차예요, 이 차 이거.
SNS 중독자들답게 곳곳에 증거 확보를 해놨습니다. 와 씨발. 오 대박. 장세민 여기 왔었다는 거 아니야? 이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장세민에게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찾아가죠 다 같이. 사진 가지고. 잠깐만요. 지금 물어볼까요? 트위터로. 지금? 네가 한번 보내봐. 시키면 고지곧대로 다 하는 친구 지웅이는 바로 트윗을 갈겨버리고 장세민은 곧바로 응답하게 됩니다. 대박. 바로 왔어. 보라는 책은 안 보고 영화를 많이 본 지웅이. 이 새끼 진짜 한술 더 뜨네. 그렇게 몇 번의 언쟁을 주고받다가 결정적인 증거인 차 사진을 보내자 내일 세기호텔로 나오라는 장세민. 내일 오후 1시 세기호텔 앞으로 나오라는데. 나오라고? 좋됐다. 때로 몰려간 중독자들은 어딜 가든지 트위터로 약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장세민은 침착하게 안으로 초대하더니 자신의 결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블랙박스를 보여줍니다. 장세민은 그날 구경하러 온 사람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쌍년 좆되는 거 보러 왔지. 야, 궁금해서 그런데 니들 왜 날 터냐? 이렇게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나 싶었는데 인터넷 카페에서 범인을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작이라고 안 느껴지는 세밀한 목격담, 특히 미나영이 자살에 랜선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건들을 직접 본 사람들만 알고 있던 정보였습니다. 목격자거나 아니면은 이 새끼가 살인범일 수도 있죠. 다음날 카페에 목격자에게 쪽지를 보내는 지웅. 답장이 오게 되고 근데 용민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만 목격자는 미나영과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는데 목격자는 증거를 보여줄 테니 다음날 아침 목동공원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역시나 구라였습니다. 근데 목격자의 프로필 사진에 있는 과 잠바를 발견한 용민은 둘 중 하나 건지겠네. 잘됐다. 무작정 버스에 타게 됩니다. 야! 이거 왜 타? 이 새끼 일부러 지 버스 탄 데로 부른 거야. 우리 구경하려고. 학교에 도착하고 나서 무작정 물어보고 다니는 용민. 저기요. 어제 민니사 카페에 글 안 올렸어요? 이러다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은 용민이 아이 씨발 거짓말하지 말고 어제는 만나자면서. 사건은 점점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집착하냐? 중요하잖아 이게. 이때 문득 떠오르는 한 가지 의문. 나 혼자 찾을게. 넌 집에 가라. 야! 한편 지웅을 찾아와 현장 검증을 했던 영상을 보여주는데 가자, 출발. 출발. 병무 씨. 이 영상의 길이는 10분. 범인은 10분 이내에 모든 범행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이죠. 레나를 찾아갔던 날 유일하게 10분 이상 자리를 비웠던 한 사람, 용민입니다. 용민님이 화장실 간다고 하고 사라지다가 다시 나타난 게? 아니 살인마가 살인마를 그리고 용민에게는 뒤지죠. 범행 동기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얘기 안 해줬나? 용민이가 도돌이라고. 야, 하진아 누구야? 그렇게 지웅은 택배에 있던 이름이 생각나고 용민이란 걸 확신하게 됩니다. 씨발 좆됐다. 나 지금 심각하거든. 너 형 있다며. 씨발 내가 도돌이다. 그래도 죽였어? 내가 안 죽였다. 그렇게 용민은 자신이 도달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범인으로 낙인시킨 용민은 물증이 없었기에 경찰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선 이미 그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거 복구 좀 맡기려고. 레나의 노트북을 갖고 갑니다. 아 근데 이게 어떻게 그쪽한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웹캠 해킹 프로그램 깔려져 있다. 그녀의 해킹한 웹캠에서 레나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 네가 죽였지 미나요. 잠깐 들어오시죠.
지금 미나 형이 랜선 뽑은 거거든요. 랜선 뽑아가지고 해킹도 끝났고 미나 형 자살한 거 맞는 거 같아요. 영화 소셜포비아는 SNS의 문제점을 다룬 영화인데요. 최신 들어 인터넷상에서 누굴 비난하는 글들이 심해졌습니다. 더구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만 보고 비난에 참여하고 보는 형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가 지나친 악플과 신상털기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넘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경우가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신상털기와 악플로 인해 자살했다면 그게 과연 자살일까요? 혹시 지금 보시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셨나요? 소셜포비아는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두려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악플을 달고 또 그 악플러에게 우르르 몰려가 비난하는 것은 요즘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의 댓글이나 개인 생방의 채팅창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은 현실 세계의 도피라고 볼 수 있고 익명성에 기대어 욕구를 배설할 수 있는 화장실의 기능도 합니다. 영화에서 용민은 과거에 레나를 좋아했고 사귀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용민은 온라인상에서 철저히 자기 신분을 속였고 그것이 탄로가 나서 커뮤니티에서 매장당하는 수준으로 쫓겨났습니다. 스스로의 비참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곳, 오히려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는 곳이 온라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영화가 더 와닿고 무서운 건 영화 속 이야기들과 비슷한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소셜포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